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보이는 팟캐스트 영사기 열린극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 반갑습니다. 우리 영사기 오늘 우리가 보이는 팟캐스트를 하는데 소영기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떨립니다. 쿵쾅쿵쾅하네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계속 벗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팟캐스트 이렇게 즉흥적으로 녹화하게 되고 또 보이는 팟캐스트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떨리고 어떻게 나갈지 기대도 돼요. 네. 우리 진성 기사는요? 네, 저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한 영화는 그 유명한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번에 뭐 청룡영화상 휩쓸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욕타임스 10대 영화에 이렇게 선정되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 헤어질 결심을 선정한 그 뿌듯한 마음도 드네요. 그죠? 오늘 그 편안하게 헤어질 결심을 본 그 느낌을 서로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영 기사가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일단 편안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냥 워낙 말할 거리나 주제들이 많은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이 헤어질 결심 보고 여러 뭐 리뷰들이나 뭐 팟캐스트 같은 거를 많이 듣고 찾아봤어요. 거기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일단 진짜 배우도 탕웨이 배우가 실제 중국인이고 여기 영화에서도 한국말이 약간은 서투른 중국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국인인 형사 혜준과 설의 그런 로맨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둘 사이에 모국어가 다르고 약간 서투른 한국어로 둘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게 그 언어가 둘 사이에 장벽이 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둘 사이의 관계를 뭔가 더 짚어주고 서로를 더 이해해줄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둘은 소통이 안 될 때 뭐 통역 앱을 써서 좀 더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특히 탕웨이는 외국인으로서 자기가 배운 한국어 어휘들 마침내 단일한 이런 단어들을 그 뜻을 한국인보다 어쩌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혜준도 그걸 받아들일 때 되게 남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는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다른 재밌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 소통이 안 되어도 이렇게 눈빛만 보아도 통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 이렇게 연결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긴 말이 필요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하면 꼭 사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이전에 그 탕웨이가 출연한 만추를 보면 그 만추에서도 그 주인공과 훈이와 나누는 대화 중에 중국인과 한국인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웨이와 하오를 가지고 계속 말이 오고 가고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것도 만추에서 서로 연인이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소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사람 간의 끼리 이렇게 언어 없이 소통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혜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형사이시고 그리고 또 항상 그 정확한 거를 약간 좀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중국인인 그 설애가 이제 그 한국말을 이렇게 더듬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마음에 드니까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통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저도 보면서 사실은 외국인이랑 한국인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좀 어렵다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둘이 진짜 어떻게 언어가 안 통하는데 물론 이렇게 조금씩 의사소통이 됐지만 어떻게 저렇게 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 소영 기사 항상 뭐 열정적이고 무엇이든지 다 참여하는 스타일인데 이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뭐 특별한 뭐 느낌이 있는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여전히 거기 엔딩 장면에 많이 꽂혀 있는데요. 그 엔딩 장면이 이제 거기에 그 혜준이 그렇게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또 그 장면이 너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장면이 왠지 이렇게 막 여태까지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뭐 저기 바다가 보이고 모래가 보이고 그냥 딱 한 인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제 마음을 착 씻겨주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으로 봤다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르시나요? 아, 저도 그 마지막에 그 OST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많이 이제 아직까지도 잔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젊은 세대고 태어나지도 않은 연도에서 나온 유명한 곡이거든요. 안개라고 또 유명한 가수가 부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송창식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저음과 고음의 그 조화가 굉장히 좋았고 이 안개를 왜 헤어질 결심에 OST 엔딩에다가 넣었을까 하는 그런 또 궁금증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죠? 안개가 끼었나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나 홀로 그렇게 시작 걸어가는 한곡 부르고 싶지만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헤어질 결심해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 노래를 헤어질 결심에 처음 듣고 그리고 최근에 청룡 영화제를 보면서 이제 축하 공연으로 봤는데 저는 진짜 사실 영화 볼 때는 그냥 노래 좋다 이러고 말하는데 그 축하 공연을 보면서 탕웨이가 우는 거에 뭔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설의 마음에 뭔가 지금 와서 공감이 되고 참 이 여자는 너무 이렇게 안개같이 흐릿한 뭔가 계속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너무 처절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안개라는 노래를 여기서 처음 들어봤고 특히 안개가 그 이포라는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나오잖아요. 막 되게 축축하고 뭔가 하얗고 뭐 앞에 안 보이고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영화의 분위기를 한결 축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도 그 무진이라는 가상의 도시 맞죠? 네, 거기가 이제 안개가 이렇게 가득 끼어 있는 뭔가 살짝은 미스테리한 약간 그런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도 많이 생각이 났고 그런 연출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탕웨이와 안개는 굉장히 어울리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만추에서도 그 안개가 낀 시애틀을 촬영 장소로 정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365일 중에 시애틀이 한 50일만 날씨가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고 날씨가 안 좋대요. 근데 그 안개와 잘 어울리는 여인이 탕웨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뭐 우리 소영 기사도 이야기했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우리 그 주인공이 남녀가 정말 어느만큼 사랑을 한 건가
정말 예,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그죠? 예, 언제부터 사랑을 했을까요? 진짜 저는 이 영화를 언니랑 같이 봤었는데 그 처음 봤을 때 언니가 되게 찝찝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륜이어서 약간 불륜 미화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아내만 없었 이 영화에서 아내만 없어도 자기가 되게 재밌고 뭔가 찝찝하지 않게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의 사랑이 불륜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되게 기분이 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해서 논할 때도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 사랑의 결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파괴적인 사랑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박찬욱 감독의 박쥐라는 영화도 엄청 파괴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더 서정적이고 순한 버전? 그래서 그런 표현을 봤어요. 좀 박쥐가 마라맛이라면 헤어지고 싶은 박쥐의 좀 순한 맛 버전이다라는 그런 리뷰를 봤었는데 그거에 되게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형태가 마지막 결말에서도 그렇고 되게 파극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소영 기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송하지만 뭐 질문 말씀. 두 사람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예,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런 느낌. 저는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첫눈에. 네. 그때 팟캐스트에서도 솔직히 많이 언급되는 게 딱 눈을 쳐다보고 거기 폰을 그 여자한테 잠긴 폰을 그 여자한테 보여주면서 이 패턴이 뭡니까 하는데 여자의 그 패턴이 그 아이패드 그거 푸는 패턴만 아니라 그 너 여자로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의미를 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글쎄요. 저도 이제 제가 사랑했었을 적에 첫눈에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첫눈에 반한 거를 느껴서 그런지 그 첫눈에 반한다 거기에 좀 많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엉뚱한 대답일 수 있는데 그 범죄자는 아니지만 비자는 아니지만 시켜주는 그 주문 메뉴가 그 뭔지 기억나시죠? 초밥이었잖아요. 고급 초밥. 대부분 국밥 같은 거 많이 시켜주는데 설렁탕이라든지 그 초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밥을 시켜주는 그 마음 자체가 좀 크게 보였거든요. 남다른 느낌.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경비 처리도 안 되는 그 맞아요. 고경표가 또 뭐라고 한 것 같던데, 그죠? 예, 비싼 초밥 사준다고. 예, 그런 느낌. 그게 좀 암시를 좀 주는 느낌, 예, 좀 표출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실 지연님 언니랑 같은 입장이긴 해요. 저도 보면서 둘이 불륜 아닌가라는 찝찝함을 갖고 봤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둘은 언제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까 의문이 많이 남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둘이 뭐랄까요 불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직도 이 둘의 사랑은 뭘까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은근히 나쁜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왠지 아까 말했던 그 불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맑은 사랑은 아닌 것 같은. 근데 이상하게 해서 두 사람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서로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우리 그 진성 기사는 또 직장이 또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예. 좀 남다르게 또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하게 꽂히는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특별하게 꽂힌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는 박정민 배우가 나왔던 씬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네, 약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혜준이 뭔가 나도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느낀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사실 박정민 배우가 사실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홍씨. 네. 홍시 그 이제 그 캐릭터가 엄청 처절하게 경찰한테 붙잡히면서도 막 그런 막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아줘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그래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어도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서 그런지 지금 생각하니까 네 홍시라는 캐릭터 때문에 혜준이 사랑을 좀 느낀 거 아닐까 설혜한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 에피소드가 사실 영화 안에 작은 사건이잖아요. 그 질곡동 사건 맞죠? 네. 그래서 그 박정민 배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여자친구한테 너 때문에 나 고생 꽤나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이 대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막 이렇게 막 뛰어가는 그 사람을 막 말릴 때 혜준이 야 너 좋아하는 여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나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막 그 사람 남편이 막 걔를 막 팬다가 때린다. 그래서 나도 진짜 그게 너무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설애를 겨냥하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꼭 설애를 겨냥하고 한 말 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되게 오묘했어요. 네. 제가 보는 그 느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홍씨 때문에 이 설애가 정말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미결로, 미결로 남기는 그게 사인으로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소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미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측으로 이제 그 설애하고 혜준의 사랑이 어떻게 끝날 건지 예측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는 그 장면이 처음에는 왜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홍씨가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는 거를 고백해주지 않나 자기의 진정한 퍼소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설에 탕웨이 그 설의 주인공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탕웨이는 그 3번 결혼을 했나요? 역에서. 근데 3번 색깔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에 맞는 연기를 너무 철저하게 그 표정이나 액션이나 몸의 몸짓이나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 가볍지 않은 뭔가 중후함은 아닌데 자기 선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미동이 보이지 않는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표정을 하기가. 근데 슬프지 않냐고 했을 때 슬프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님이 왜 탕웨이를 정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또 계속 생기더라고요. 다른 배우였으면 이 영화는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 어떻습니까? 애초에 설애를 구상할 때 탕웨이를 염두에 두고 구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저도 완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탕웨이가 아닌 설애는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극중 설애의 성격도 되게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뭔가 외적으로 막 엄청 세다 이런 느낌보다는 속이 되게 단단한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남편 시신의 사진을 뭐 말씀으로 해드릴까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했을 때도 자기는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 남편이 뭐 그저께 죽었는데 일을 가셨나요?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우러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설애의 그 캐릭터라이징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탕웨이랑 배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한테 설에는 좀 안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설의 자신도 좀 한치 앞을 모르고 너무 처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설에도 너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포에서 혜준이랑 만났을 때 한번 내가 불쌍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쩌면은 설애가 자신을 표현한 가장 좋은 단어지 않았을까, 문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박해일은 탕웨이에게 관심, 그 다음에 또 의심, 심자가 두 개 들어가죠.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심과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뭐 사랑이 연계가 되었다, 연결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소영 기사는 어떻습니까? 탕웨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주인공. 글쎄요, 탕웨이가 뭐 은유를 말하자면 혜주는 이제 되게 관찰만 하는 분인데, 탕웨이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이제 혜주는 항상,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지만 저기 설에는 사랑이라고 애초부터 그거를 이렇게 단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계속 파고들고 그런 거를 글쎄요, 저도 그냥 서로 그냥 뭐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헤어질 결심, 여기에서 만약에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헤어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네.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글쎄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한쪽이 끊어내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 탕웨이 설에도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포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거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둘이 되게 지독하게 얽혀 있고 서로 되게 내적으로도 많이 통하는 게 있어서 끊어내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별이 있어도 그게 진정한 끝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혜주는 형사의 직분을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설애는 범인, 피의자가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더 무거운 결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설애가 안 죽었다고 한들 둘이 다시 만났을까, 사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둘은 네, 저는 사실은 설애가 죽었다고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바다로 와요 이러고, 우리한테는 물론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 설애는 안 죽고 다른 데 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둘은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그걸 기점으로 계속 못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혜준이 설애가 만약 형사로서는 설애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질문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설애가 그러면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질문에 별도로 나는 이 사랑을 또 계속 이어갈 건지 안 이어갈 건지 그 질문의 대답으로 그 혜준하고 설의 사랑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박찬욱 감독이 이때까지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상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뭐 관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외국에서는 평가가 좋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자들이 감동한 영화라고 다 한마디씩 해준 영화는 맞지만,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박찬욱 감독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이거는 상업적으로는 엄청 성공한 영화잖아요. 100만 이상이 들었고 관객이. 전 그래서 그냥 박찬욱 감독이 이거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벼운 사랑 이야기를 가벼운은 좀 그렇지만 그제껏 그 감독님이 하셨던 거와 좀 다른 결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박찬욱 감독의 전작을 뭐 많이 보지는 않아서 어떤 의중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 헤어질 결심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뭘까? 이렇게 많이 막 상상을 하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대중 오락 영화라고 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 한 것 자체도 되게 박찬욱 감독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좀 머리를 비우고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가볍게. 또 우리가 이게 수사극이라고 해야 될지 멜로라고 해야 될지 판무파탈이라고 해야 될지 뭐 르누아라고 해야 될지 장르가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정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장르마다 맛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박찬욱 감독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영화를 만들어도 정말 말 그대로 가볍지 않은 그 남녀간의 그 사랑을 가볍지 않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떻나요? 가볍지 않은. 저는 그냥 일단 박찬욱 감독이 그 사랑하고 형사 그 이야기를 그 결합시켰다는 게 너무 천재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박찬욱 감독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 뭐 홍준호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겠다 하면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찍겠다 하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찰서 같은 것도 되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북적북적하고 좁고 시끄럽고 막 국밥 먹는 그런 경찰서가 아니라 막 혼자 개인 방을 쓰는 혜준,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경찰서의 배경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미술 감독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 현장의 어떤 미에 대해서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이런 걸 만들었다면 뭔가 되게 날 것 같은 감성이 나지 않았을까? 좀 더 일상적인 그런 무드가 좀 배어 나왔을 것 같아요. 연수는 좀 오래되었지만 살인의 추억 같은 그런 분위기. 맞아요. 시끌벅적하면서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레벨 로우
그런 분위기, 친근감 있는 막 그런 분위기, 그죠? 예, 1대1이 아닌 막 다수가 막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예,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얻었다든지 뭐 어떤 예, 좋은 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느낌을 한마디씩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영화 재밌게 본 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랑이 뭘까라는 좀 큰 주제에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걸 본 모든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사랑이 뭘까 이거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사랑도 또 너무 다면적이라는 거를 느끼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팟캐스트 많이 하고 또 관객들하고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안개가 낀 부산 바닷가를 한번 겨울 바닷가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예, 일어났고 두 연인을 제 마음속에 저장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우리 뒷화면에도 두 예, 사람이 주인공이 나왔는데 오늘 특히 우리 영사기가 내년이 되면 해수로 5년차 들어가는데 올해를 보내기 전에 정말 알찬 예, 토크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해요. 시간 많이 내주시고 예, 같이 막 뭉쳐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이는 팟캐스트 영사기 열린 극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